어디 같으세요? 네, 서울이에요. 여기 어딘 줄 아세요? 모래밭같이 생긴데 잠실.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1970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뭘 만들었다고 했어요? 경부고속도로가 개통을 했어요. 왜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고 그 경부고속도로를 따라서 지금 아까 얘기 드렸지만은 이렇게 이걸 우리나라 전체 국토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국토는 어떠한 성장축을 따라서 성장을 시킬 거냐 이것도 국토에 있거든요. 충청남도도 있어요. 천안시도 있고 아산시도 있고 각자 지자체마다 그리고 국가의 계획들 안에서 이런 성장축이라는 것들이 나와요. 앞으로 어떻게 치울 거냐. 뭐 지금은 이렇게 해서 X축이라고 해서 호남이라든지 예전 경부축과 같이 하는 크로스하는 그런 라인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예전에 밑에가 강남이에요.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이게 66년 해방 전후 항공사진이고요. 그 이후의 항공사진인데요. 이렇게 이게 경부고속도로고요. 그 옆으로 그다음 왼쪽에 여기가 반포 자이 이쪽이 왼쪽이 그만큼 성장의 축으로 가면 뭐가 따라간다고 했어요. 제가 그쪽으로 도로가 따라가요. 그 도로가 따라가면 그 도로를 따라서 개발 사업이 이루어져요. 경부고속도로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개발 사업들을 한번 보세요. 경부축에 있는 택지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판교, 광교, 동탄, 세교, 분당 그게 다 경부축입니다. 나라의 성장축을 경부고속도로 라인으로 잡았고 그 경부고속도로가 서울으로 해서 강남을 만들고 그 밑에 분당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도시를 키워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은 원래 한강 이남은 서울 아니었잖아. 원래 그 위쪽이 서울이라고 얘기했지. 그러면서 더 커가면서 그 서울의 크기를 넓힌 거죠. 그만큼 성장의 축이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성장의 축이 안 들어가잖아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경부고속도로예요. 이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혹시 문경세제 들어보셨어요? 우리 경상도의 그 상이 상주할 때의 상이거든요. 그만큼 상주라든지 문경이라든지 서울, 그 다음에 충북, 그 다음에 경상도로 연결되는 그 중요 축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이 경부고속도로가 보시면 이쪽이 문경, 여기가 문경 세제 있는 그 라인들이고요. 그 다음에 상주예요. 경부고속도로가 원래 계획은 이쪽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틀어버려서 이쪽으로 가버려요. 그럼으로써 어떤 현상이 발생됐냐면 지금의 김천, 구미, 대구 이쪽으로 이 경부축으로 사람을 빼앗겨요. 그래서 지금 상주, 문경 같은 경우는 노인 비율이 제일 높은 지역 1, 2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이 성장의 축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도시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문경하고 상주 가면 지금 보면 그냥 완전 옛날 그 동네 그대로인 거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때도 얘기 드렸잖아요. 호남은 더 심각하죠. 호남 쪽은 이만큼이 지금 다 소외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게 백지계획이 균형발전의 취지에서 국토의 중간에다 놓고 하겠다라고 했던 거였던 거죠. 이제 성장의 축이 왜 중요한지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럼 이 성장의 축을 알려면 뭘 봐야 될까요? 누가 뭐 고속도로 만든다니까 앞으로 여기가 성장축이냐? 그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치면은 국토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속한 충청도가 있을 것이고 충청도 안에서는 천안이 있고 그 옆에는 아산이 있죠. 그럼 우리나라 국토를 전체적으로 계획하는 그 계획이 있을 거예요. 뭐냐? 국토 종합계획입니다. 이 안에 국가를 어떻게 키워나가겠다는 그런 개발 계획들이 나오고 이 안에 세부 계획으로 도로, 철도, 항만 이런 것들이 나와. 대신 이 국토종합계획 같은 경우는 읽으면 되게 두루뭉실해요. 뭔가 잘 없어. 그걸 조금 더 세분화시킨다고 하면은 충청도로 들어오면 돼요. 충청도는 충청도 종합계획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천안하고 아산으로 들어오면 천안 도시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뉴스에서 천안에 대한 무슨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요게 발표되면 그 안에 어떤 계획들이 쭉쭉쭉쭉 여기에 GTX 들어가고 동서횡단철도 들어가고 뭐 웬만한 계획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천안에. 아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2040을 발표했는데 2040년까지 장기 비전을 발표하면서 아산항도 말하고 둔포역도 얘기하고 많은 부분들을 여기서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다 봐야 되냐라고 얘기한다면 어렵죠. 여러분들은 한 책 두께가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그리고 봐도 뭔 내용인지 잘 모르고 관심 있는 지역도 아니다 보니까 찾기 어려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요것들을 다 종합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국토 이 계획들을 순서를 보면 상위 계획을 좀 우선시하게 되어 있어요. 국토종합계획에서 야 니네 앞으로 우리나라 국토에서는 그냥 제가 예시를 든 겁니다. 요렇게 성장의 축을 잡아. 그리고 동쪽하고 해서 우리 천안하고 경기도
충남과 경기도 사이에는 이렇게 해서 산업 라인 축을 만들어. 그냥 이렇게만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럼 요걸 받아서 충남이 뭘 얘기하냐면 그래? 이쪽에 지금 겹치는 곳에 산업벨트 라인을 만들려고 하니까 아산 쪽하고 당진 쪽하고 천안 쪽에는 산업벨트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더 자세하게 도시 기본 계획으로 들어오면 이런 계획들이 있으니까 요거에 맞춰서 우리는 어떤 도로를 만들겠고 철도 계획이 니네가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 있으니 우리 GTX-C도 연장해줘. 그 얘기가 들어가고 우린 그거에 맞춰서 인구를 어떻게 수립하고 계획을 어떻게 어떤 도시개발 계획을 어떻게 집어넣고 그 얘기들을 이 안쪽에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위에서 이렇게 내림식이에요. 내림식. 근데 거꾸로 이걸 좀 잘못 알면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접하는 내용들 있죠. 뭐 GTX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산항 얘기, 요즘 아산항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산항, 아산에 항 만든다는 얘기, 둔포역 만든다는 얘기도 최근에 뉴스에도 나오고 했거든요. 둔포역, 수도권 전철, 뭐 그쪽에 철도가 아무것도 없는 수도권 전철을 만든다고 하죠. 그 내용만 보고 그럼 둔포에 역이 생기네? 하고 아산 도시기본계획을 봤더니 자료에 딱 있어. 그럼 둔포에 땅을 사야겠네. 이런 생각에 착각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 국가의 흐름에 맞아야 되고 국가의 흐름 다음에 충청남도의 흐름에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세부 계획이 아산, 천안의 도시기본계획인데 그게 맞지 않는 계획을 시장들이 내요. 그러니까 기본 계획 안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을 약간 조금 뛰어넘어서 아산항을 만든다던가 둔포역을 만든다. 이거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혹시 그건 들어보셨죠? 베이베일리 메가시티. 들어보셨죠? 베이베일리 메가시티를 잠깐 대충 설명드릴게요. 베이베일리 메가시티는 뭐냐면 지금 충청남도에서도 하고 있고 천안시장, 아산시장 당이 어디예요? 네, 국힘당이죠. 그래서 으쌰으쌰해서 만든 게 베이베일리 메가시티예요.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경부선, 장항선 이렇게 올라가면 서해선 그리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평택 부발 산업철도라고 하나 있어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 연결해서 이렇게 순환망을 만들자는 거야. 경기도의 평택 그리고 천안, 아산 이렇게 해서 순환망을 만들고 그 핵심 지역에 여기가 종축장 그 다음에 천안의 삼성 아산의 삼성, 그 다음에 온양온천, 인주의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여기 안중이죠. 안중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자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이건 충청남도까지 나왔어요. 충청남도까지. 그리고 천안시에도 이거 받았어서 이 내용이 있어요.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아직 국가계획은 없습니다. 반영이 안 됐어요. 근데 여기다 한술 더 떠서 아산시장님이 한 게 있죠. 그러면은 니네가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나는 여기다 더해서 이렇게 집어넣게. 여기 둔포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인주역을 또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산만 항구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또 아산 도시기본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들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것 같은 느낌이지만 실제로 이 내용은 국가계획 어디에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할 수도 있죠. 둔포역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고 만들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국가도 동일한 자원을 가서 분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국가에서 야 우리 이런 방향으로 할 거야. 그럼 충청남도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원이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아산시 재정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전혀 없습니다. GTX도 마찬가지로 언젠가 하긴 할 건데 그것도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안 된 사업이야 아직. 최근에 그냥 니들끼리 잘 얘기해서 돈 잘 모아오면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한 거지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볼 때 앞으로 계획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계획을 걸러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막 들어온다고 그냥 그게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국가 계획에 반영이 되어도 순번이라는 게 있어요. 국토 종합계획 내부에는 도로망 종합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종합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철도망 구축계획이 있고 뭐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이 이런 계획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 계획에 반영이 되면 언제쯤 하냐면 지금까지 사례를 봤을 때 말 나오고 10년 정도가 돼요. 이 안에 반영된 계획들이. 왜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갈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그 외 것들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든지 그거는. 근데 나오는 계획들이 지금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결국은 사업의 기간을 예측할 수 있는 기간인데 괜히 야 둔포역 들어간대 그럼 둔포로 살아가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둔포는 좋은 지역이긴 한데 들어가는 길을 잘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내가 왜 들어갔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죠. 정확한. 그러면은 야 갑자기 둔포역 아니라는데 그러면 문 닫고 나가야 되나 이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리는 둔포는 둔포역이 아니라 성장의 축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 성장의 축이 중요한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 성장의 축은 어디서 본다? 기본계획, 국토종합계획, 충청남도종합계획에서 본다. 이걸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자, 그럼 이 축만 알면
다 사도 될까요? 보여드릴게요. 도시, 그 다음에 여기가 도심입니다. 청장의 축이 이쪽이래요. 그럼 이 주변에 있는 토지를 다 사도 될까요? 여기 이 주변에 있으면 다 사도 될까요?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잖아요. 이 성장의 축에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물이 이렇게 흘러요. 와. 여러분들은 지금 물 위에 있는 땅을 살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물을 건너가 보니까 물 옆에 뭐가 있냐면 높은 산들이 있어요. 사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강의 어떠신가요? 콕부동산 연구소 강의 전체를 보고 싶다면 이 방법을 따라해주세요. 제 유튜브 영상에 들어가 맨 위에 있는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댓글에 달려있는 링크를 클릭합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구매하기를 클릭해주세요. 회원가입을 눌러주세요. 약관을 읽어보신 후 모두 동의하기를 클릭해주세요. 회원가입 빈칸의 정보를 모두 입력해주세요. 추천인은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작성한 다음 맨 아래 가입하기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구매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결제 수단을 고른 후 결제하기를 눌러주세요. 결제가 완료되면 오른쪽 위에 세 줄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VOD를 누른 후 밑에 뜨는 콕부동산 연구소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강의를 클릭 후 앞으로 90일간 무제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